얘들아 안녕?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윤리와 사상 과목을 공부하게 된 오혜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목차를 봐야 하듯이 우리도 함께 교과서 차례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고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목차를 함께 봅시다. 자, 목차를 보시면 우선 대단원이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원은요. 인간과 윤리사상, 인간과 윤리사상이고요. 2단원은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3단원은 서양 윤리사상, 4단원은 사회사상입니다. 우리가 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거를 좀 범주로 나눠보면 크게 윤리와 사상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이 윤리사상 중에서도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배울 내용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인데 그 윤리사상을 또 2가지로 나눠보자면 동양과 서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도덕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전적인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공부를 했다면 윤리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 21세기인 이 현대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인간은 더 나은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인간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하는가? 통치자는 어떻게 정치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 이 인간과 인간이 어우러져 있는 이 사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고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점점점 나은 삶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윤리와 사상 시간에 열심히 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그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같이 올린 학습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학습지를 출력할 수 있는 친구들은 출력을 해서 같이 하시되, 출력이 불가한 친구들은 연습장을 꺼내서 쓰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면 옮겨 적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문장으로 답하기 보시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윤리와 사상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이 2파트로 나뉘어진다. 근데 윤리사상은 2가지, 동양과 서양으로 또 나뉘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무엇일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다예요. 선생님이 아까 계속 윤리를 설명할 때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에 해당하는 게 윤리사상이고 그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 분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들이에요. 한번 보죠. 자, 윤리사상이나 사회사상은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이다. 인간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더 도덕적이고 더 바람직한 이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그럼 윤리사상이란 개인의 바람직한 삶의 길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체계화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사상이란 이 개인은 혼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바람직한 삶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궁리하고 체계화한 이론을 사회사상이라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특성이 총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간으로 살아온 지 벌써 17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인간의 특징이 맞구나 라고 느끼면서 옆에 있는 설명을 잘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 있고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한번 연결을 지어볼까요? 자, 그럼 처음 이성적 존재부터 볼게요. 자, 이성적 존재는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겠죠? 자, 그럼 도구적 존재는 뭘까? 자, 삶에 필요한 유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존재. 자, 유희적 존재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표현하는 존재. 자, 문화적 존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존재. 자, 그럼 사회적 존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정치적 존재는 국가를 이루며 정치적 활동을 하는 존재. 자, 서사적 존재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과 삶의 의미, 목적을 만들어가는 존재. 마지막 윤리적 존재는 도덕적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격과 윤리적 삶을 지향하는 존재. 그럼 인간은 이러한 크게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과 인간다움의 실현. 여러분들 중학교 도덕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성모선악설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선설의 대표적인 동양 학자가 누구죠? 맹자죠, 맹자. 자, 성악설은 순자. 자, 성모선악설은 고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성선설, 성악설, 성모선악설은요, 현재 인간의 성질,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난 성질이 선하냐, 악하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후천적인 노력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포커스로 두고 지금 이렇게 본성에 대한 학설이 3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우선 성선설 볼게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한 도덕심. 자, 어차피 맹자, 순자는요, 동양 윤리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자, 맹자, 순자 순서대로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우선 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는 거니까 성선설의 뜻만 보도록 하죠.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성악설은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겠어? 본성이 악하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악함, 이기심, 그리고 이익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애기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먹고 있는 거 저거 달라고 막 떼쓰고 울고, 그리고 다른 친구 혹은 부모님 혹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억지로 뺏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떼쓰고 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사회화가 되지 않은 인간은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할 줄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이익을 좋아하는 좀 악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이런 훈육을 통해 아이가 본인의 본성을 억누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태어났을 때는 이익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순자입니다. 자, 성모선악설은요, 무슨 인간이 선과 악을 가지고 태어나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본능만 가지고 태어난다, 짐승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되느냐, 좋지 못한 환경에 있어서 악하게 가느냐, 그것은 후천적인 것에 달려있는 거고 선악은 애시당초의 본성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바로 성모선악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선설은요, 자신의 본성만 잘 키우면 충분히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본성의 실현 및 확충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잘 실현시키고 열심히 확충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럼 성악설은 어떨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익을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본성을 이겨내는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인위적, 후천적 노력이 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학교 이렇게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본성을 억누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모선악설은요, 애초에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과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교육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되고 또 그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또 자신의 선택,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세 관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에 대해서 셋 다 긍정적으로 본 건 맞아요. 물론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본 사람도 있고 짐승과 똑같이 본 사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 충분히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세 명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본성이 어찌됐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고 그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세 학설 모두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공통점. 자, 1번 세 학설 모두 인간다움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펼쳤습니다. 자, 인간다움의 실현. 자, 어찌됐든 본성은 악할지언정, 본성은 짐승과 다르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이 세 학설의 공통적인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 세 학설 모두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 자, 그럼 선생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맹자는 굳이 노력해야 되나요? 인간의 본성이 애초에 선한 것을? 아니죠. 이게 완전 도덕적으로 완성형인 성인군자로 태어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옹호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씨앗에 물을 열심히 줘서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맹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 다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은 동일하죠. 자, 세 번째. 자, 세 학설 모두 인간의 본성의 특성이 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 인간의 본성의 특성이 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 아무리 착하게 태어난다 한들 부도덕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 착한 씨앗도 가려지게 되는 거고, 본성이 약하다 한들 좋은 교육을 잘 받고 큰 인간은 충분히 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선도 악도 정해지지 않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 교육과 환경을 통해 선하거나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 인간의 본성의 특성이
후의, 후천적인 환경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 세 이론 모두 다 같은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특징,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특성,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까지 해서 이제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간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본성에 대한 관점은 정말 윤리 사상에 들어가면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그 본성을 토대로 해서 그럼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 사상까지 연결지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